부작용 보고가 이상합니다. 신입이 나서지 마!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대표 딸이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거냐? 이사회에서 터진 삼촌의 고함.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엄마를 찾은 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세미나장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제약 신약개발 오픈 세미나. 간판이 너무 커 보였어요. CRC 채용 정보를 알아보려고 온 거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유도 있었죠. 아버지, 20해 전 이 회사의 연구원이셨던 분. 입구를 지나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연구자들, 취업준비생들, 기자들까지.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미경 대표, TV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연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윤리적 연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윤리.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약국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시던 뒷모습. 밤마다 낡은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시던 모습. 넌 꼭 제대로 된 연구자가 되어라.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죠. 한미경 대표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환자 안전, 데이터 투명성, 연구자의 양심. 그럴듯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뭔가 차가운 게 맺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네, 뒤쪽 분. 한미경 대표가 저를 가리켰어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 아버지 박진우도 20년 전 이 회사 연구원이셨거든요. 그때 연구 윤리는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당. 한미경 대표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누군가 무대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한미경 대표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세미나는 황급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갔어요. 저도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수연 씨 맞으시죠? 중년 여자였어요. 정장 차림의 비서 같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방 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흔적이었죠. 한국제약 신약개발팀 박진우. 명함 모서리가 다해졌어요. 저는 수없이 이걸 만졌거든요.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미경 대표의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그녀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넓었어요. 천장은 높고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한미경 대표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나요?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의 이야기를요. 약국 배달을 하시던 모습, 의료기기 영업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던 모습, 그리고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신 것까지. 제대로 된 연구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목이 메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파일 박스를 하나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있다. 대표가 낡은 직원 명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젊은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네요. 대표의 손에서 명부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찾았는지.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25살이었어요. 신입연구원이었죠. 박진우 씨도 같은 팀이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사랑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지만 임신을 알게 됐고,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됐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시 회장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진우 씨를 불렀어요. 데이터 조작 공모 혐의를 씌웠죠. 거짓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 하지만 진우 씨는 대표가 목을 넘겼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요. 나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숨이 막혔어요. 난 해외로 보내졌어요. 출산하고 아이를 입양 보낸 걸로 기록됐죠. 하지만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진우 씨에게 돌려줬어요.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아기가 당신일 수도 있어요.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요, 제발. 내가 30년을 찾았던 게 당신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버지, 그 모든 걸 혼자 견디셨던 거예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저를 지키기 위해. 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검사해 볼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올까봐, 전화벨이 울릴까봐, 동시에 결과를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알고 나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CRC 채용 면접 준비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임상시험 관련 서적을 읽고 모의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책을 보다가도 미경 씨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해. 은지가 카페에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그냥 면접 준비 때문에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내가 그렇게 대충 얼버무릴 때는 뭔가 있을 때야.
은지는 제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제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말이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재벌 대표가 내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만 쥐고 있었어요. 뜨거운 잔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난 그냥 아버지 딸로 살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야. 그 무렵 미경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해고당한 후 20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가 보낸 문자를 받았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수연 씨, 미경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작은 봉투 안에 제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녀 관계 99.9% 일치합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미경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저를, 모두를. 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싶어요. 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왜 쫓겨났는지, 정말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낯선 메모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 미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견딜 수 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미경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 우리 천천히 시작해요. 과거는 일단 묻고, 지금부터 관계를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먼저 밝히고 싶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미경 대표님이 이사회에서 제 존재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수연 씨를 제 딸로 정식 인정하겠습니다. 미경 대표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두려움은 정확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혁 상무님의 목소리였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재혁아, 수연이는 누나, 아니 대표님. 저도 할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합니다. 당시엔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경영권까지 넘기시려는 겁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경영권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재혁 상무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분은 제 옆을 지나치며 짧게 말했어요. 인사조차 아닌 그냥 지나가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표님 숨겨뒀던 딸이래. 줄 대려고 나타난 거 아니야? CRC 채용도 벌써 내정된 거였나 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귀를 찔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딸 박수연일 뿐이었는데, 그리고 바로 그날 CRC 최종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은지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고마워. 제 목소리는 왠지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합격했잖아.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언니, 이게 정말 내 실력 때문일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연줄 때문에 붙은 거면 어쩌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지 언니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박수연, 정신 차려. 넌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어. 내 실력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경 대표님의 떨리는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 제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딸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키워주신 분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 박진우 씨였습니다. 화면 속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박진우 씨는 20년 전 저희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 진실을 이제라도 밝히고자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한국제약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제약업계 신데렐라 키읔키읔키읔. 완전 드라마네. 재벌 2세 탄생 축하드려요. 악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 노리고 나타난 거지. DNA 조작 아니냐? 손이 떨렸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한참을 회사 앞에서 서성였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CRC 팀이 3층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긴급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미경 대표님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어요.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냥 CRC 박수연으로만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딸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미경 대표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 순간 재혁 상무님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태도 바꾸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혁 상무님이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고 봅시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실력으로, 제 이름으로 증명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신약 3상 임상시험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박수연 씨가 맡으세요. 팀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셨죠.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제 실력까지 가려버린 거예요. 괜찮아. 증명하면 돼.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라.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환자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숫자들 사이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낡은 연구 노트처럼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뭔가 이상했어요. 50대 환자군의 부작용 보고가 너무 적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팀장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은 흘끗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박수연 씨, 오버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오차 범위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신입이 너무 나서면 곤란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환자를 먼저 생각하셨겠죠. 직접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를 걸고 기록을 요청했어요. 퇴근 후 주말까지 반납하며 파고들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3건이나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간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 저는 정식 보고 체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직접 미경 씨, 아니, 어머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보고서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재혁 씨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박수연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상급자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조사하고 대표님께 직접 보고하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었습니다. 환자 안전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은 쉽죠. 대표 딸이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3명의 환자요.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미경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수연 씨 판단이 맞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임상시험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전수 재조사를 시작하세요. 재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으셨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2주 후 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 판단이 옳았어요. 조기 중단 덕분에 환자 1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 거였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졌어요. 달라진 시선들이요. 역시 실력이 있었네. 대표 딸이 아니라 진짜 CRC구나. 어느 날 저녁 재혁 씨가 제 책상 앞에 섰어요. 박수연 씨,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사과합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해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제 이름으로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니었어요. 박수연 CRC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어때? 심리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매주 목요일 저는 이 작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미경 씨도 같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미경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전엔 그 손길이 어색했는데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요. 조금만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죠.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가요. 산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묘소 앞에 섰을 때 미경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그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 씨 미안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렸어요. 오랫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요. 이제 전 괜찮아요. 엄마도 찾았고, 제 길도 찾았어요. 미경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재혁 씨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CRC팀 리더 자리 이어받으세요. 네, 당신 실력으로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재혁 씨가 살짝 웃었어요. 예전엔 날카롭기만 했던 그 미소가 이젠 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경영은 제가 할게요. 대신 연구 윤리는 당신이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미경 씨가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박진우 추모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연구 윤리를 지키려 했던 한 연구원을 기리며 우리 회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지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기일, 저와 미경 씨는 다시 산에 올랐어요. 이번엔 손을 꼭 잡고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요. 네, 엄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묘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아빠, 잘 지켜볼게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계속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말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이는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았고 미경 씨는 30년 만에 딸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 얻은 건 따로 있었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나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때로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